어, 2012년 1학년 11반 한국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자, 오늘은 1학년 11반 한국사 6.25 전쟁에 대해서 같이 참여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을 준비한 이유는 6.25 전쟁이라는 것이 텍스트로 딱 봤을 때 그냥 전쟁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전쟁이에요. 하지만 6.25 전쟁은 우리 학생들이 배울 때 정말로 중요하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체험식으로 느끼라고 이렇게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민군 한 명 잡아왔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보세요. 자, 인민군을 잡아왔습니다. 인민군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충성 인민군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시험 파트에서 나오는 구성으로 해서 세 가지 단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경, 두 번째로 6.25 전쟁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6.25 전쟁의 결과.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6.25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전쟁 당연히 누구와 누구가 같이 손을 맞아봐야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랬을 때 6.25 누가 일으킨 거예요? 얘들아, 이름은 NG야. 자, 6.25 누가 일으킨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 이거 잘라주세요. 자, 그랬을 때 6.25 전쟁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본인이 이기기 힘든 전쟁을 일으켰을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북한이 6.25 전쟁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자, 인민군 출신인 재훈하고가 한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소련의 스탈린 형님,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 형님께서 저희 인민군의 대빵이신 김일성 장군님에게 지원을 약속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 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이 북한군에 편입이 되어 전투력이 강화된 상태였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혹시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면은 우리 독립군 아닌가요? 네, 독립군이 맞지만 해방 이후에 북한군에 편입이 되면서 전투력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네. 요 정도로 지금 북한군이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소련과 중국이 지원한다는 약속, 그리고 조선의용군이 편입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제 소개를 안 했군요. 저는 남한군, 한국 국군이고요. 인민군입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면은 제가 인민군인 줄 알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남한의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당시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건이었어요. 10월에 여수순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여수순천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기, 네. 자, 끊고. 여수 순천 사건은요, 좌익들이 단도선거에 반대해서 일으킨 무장 봉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영하구님께서 여수순천 사건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좌익 세력들이 남한에서 계속 활동을 하니까 우리 이제 국군 같은 경우는 제대로 북한을 상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군과 우리 국군이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교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죠? 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에치슨 선언인데요. 에치슨이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구죠? 미국의 에디슨 형.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미국의 국무장관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인 에치슨이 태평양의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이제 일본은 포함시키고 한국과 대만은 포함시키지 않은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이제 저희 인민군 입장에서는 미국이 방어선을 이렇게 구축함으로써 남한을 지켜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공격을 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니 무력 통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에치스 선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간단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 자국적으로 소련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이러한 큰 형님들한테 지원을 받게 되고요. 또한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거대한 규모의 이제 군대가 있어요. 우리 조선 독립동맹 배웠었죠? 그 군대를 인민군으로 포함시키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플러스 마지막으로 에치슨 선언으로 인해서 남한을 침공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남침을 감행하게 됩니다. 자, 본 내용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업에 자유롭게 참여를 해도 되니까 언제든지 질문이라든가 해주세요. 대답도 해주시고요. 자, 이러한 작전 아래, 폭풍이라는 작전 아래에서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휴전선 전 지역에서 전격적으로 내려오는데요. 당시 돌격대장을 맡았던 박재훈 하우가 6.25 전쟁의 첫 번째 북한군의 남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처럼. 네. 이러한 준비를 마친 저희 인민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38초선을 넘는 기습 남침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국군의 상황은 3분의 1이 휴가를 나간 상태여서 인민군이 기습 남침을 하였을 때 제대로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당시 휴가 상황이었거든요. 얘들아 나 국군이야. 나 국군이야. 제가 휴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더라고. 그러면서 모든 군인들은 전선으로 복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방송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라디오에서 자, 모든 국민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생업에 종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생업에 종사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이 며칠 만에 함락당했어요? 3일. 그러면 자, 3일 만에 함락을 당해요. 그러면서 서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당시 우리나라 국군이 한강대교를 폭파시켜 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죠? 자, 왜 폭발을 시켰을까? 한번. 왜? 자,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한강에 있는 모든 다리를 폭파시켰어요. 북한군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서울 한강대교를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서울 사람들이 피난을 가지 못하고 북한군에게, 인민군에게 포로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마무리해 주세요. 남한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과 달리 북한은 기세를 몰아서 쭉쭉 밀고 나가 이제 낙동강 유역까지 국군을 몰아붙입니다. 북한군의 무력 통일이 눈앞에 있는 순간이었지요. 네, 지금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보이시죠, 지금?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파트, 이 북한군의 남침이 끝났고요. 두 번째 파트, 이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어떻게 반격을 하였는가,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북한군이 계속해서 남침을 내려왔는데, 당시 유엔 안보리에서 안전상임국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유엔에서. 그런 다음에 만장일치로 북한이 불법적인 남침을 감행하였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전 세계의 16개국 이상이 이제 연합군으로 하여서 남쪽으로 부산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메가더 장군 아시죠? 메가더 장군. 그랬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기반으로 하여서 인천 쪽으로 하여서 상륙 작전을 감행 9월 달에 다시금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자, 롤을 했을 때 혹은 또 뭐가 있죠? 오버워치? 오버워치를 했을 때 갑자기 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연타가 날아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뇌절? 그렇지. 막 자기네끼리 싸우면 막 부모님 안부 물어보고 막 너 뭐 했냐?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북한군이. 여기에서 어떻게 하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양방 공격. 그리고 어디까지? 나중에 10월 달에 평양까지 수복을 하고 나중에 어디까지? 압록강 부근까지
진격을 하는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이 다 1950년대 상황이에요. 전쟁 1년 시작한 다음에 한 1년 내외로. 자, 그런데 우리 국군이 진격을 하는 과정 중에서 왜 안 꺼내죠? 진격을 하는 과정 총 너무 좀 위험하죠? 자, 이렇게 될게. 우리 진격을 하는 과정 중에서 북쪽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 막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대. 그 내용에 대해서 세 번째 파트 중공군의 개입에 대해서 인민군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국군이 평양을 함락하자마자 저희 인민군은 중국군 50만 명과 손을 잡아서 바로 경비를 가다듬고 인해 전술 작전을 펼쳐서 51년 1월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반격을 시작해서 쭉쭉 내려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서울을 탈환하고 국군과 유엔군은 일사후퇴를 맞이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중공군이 당시에 어떠한 위력을 보였는지 관련된 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할게요. 중국군이 이제 대규모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일사후퇴. 혹시 국제시장 보셨나요? 응. 거기서 보면은 그 운동장으로 가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웃어? 웃어? 자, 그랬을 때 그 내용이 뭐야? 당시 중공군이 쳐들어오니까 육군들이 우리 국군이라든가 뭐 유엔군이 도망을 못 가요. 왜? 너무 빨리 진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우리 국군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포위가 되어버려요. 중공군에 의해서. 중공군에 의해서. 그랬을 때 여기에서 철수하는 거. 이 내용이 바로 흥남부두. 그래서 비 내리는 흥남부두에 미안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 그랬을 때 흥남철수 일사후퇴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황정민이 헤어진 거야. 여기서 아빠 이렇게.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휴전 성립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련의 제의로 의해서 네, 이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소련의 제의로 인해서 휴전을 이제 협정을 맺게 되는데 당시에 언제부터 1951년 6월부터 53년 7월까지 휴전 협정을 제안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반공포로라든가 또 이제 휴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저 51년에서 53년이면 지금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2년? 그렇지, 2년 정도 되겠지. 근데 이 당시에 전투를 멈췄을까? 계속했을까? 계속했어. 아니, 땅 긋기 이 협상을 하면은 좀 멈춘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전투를 계속해.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고지전 초반 장면이 뭐냐면은 오늘은 요렇게 됐어. 국군이 이겼어. 그런데 다음날 협상을 하니까 북한군이 또 이렇게 했어. 요거 가지고 싸운 거야. 요 38선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우리 유엔군과 국군 그리고 인민군과 중국 군대가 계속 싸우니까 계속해서 국경선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국경선이 바뀌는 건 뭐야? 결국엔 여기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짓을 2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한 50만 명가량 이상이 요 2년 내에서 의미도 없이 죽어간다라는 거지. 플러스 자, 예전에 우리 요쪽은 잠깐 빨간색이었잖아. 그치? 이때에는 요쪽이 파란색이었잖아. 자, 이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 당시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요쪽 지역에서 너 빨갱이지?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숙청을 합니다. 요쪽에서는 너 미제 앞잡이지? 이러한 식으로 그 점령당했던 지역의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게 돼요. 민족이 분열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어쨌든 이러한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통일을 계속해서 북진 통일을 지향을 하다가 결국에 너무나도 피해가 커지고 전쟁이 커지는 걸 우려한 미국과 소련, 중국이 1953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휴전협정에 정전협정에 체결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에 대한 내용을
전개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의 피해 그리고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상황은 북한군인 우리 이제 박재훈 하구가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인적 피해로는 수만 명의 유엔군, 국군, 중국군 그리고 민간인들까지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상 가족이 생기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물적 피해로는 남한은 50%의 생산시설이 파괴되고 북한은 90%의 생산시설이 파괴되면서 안 그래도 해방 이후에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은 이후에 더 가난해지는 참사를 맞이하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남북 간의 적개심, 그리고 남한만 해도, 대한민국만 해도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풍조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남한과 북한의 서로 간의 적대감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독재 정치를 실시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옵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이제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남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요거. 다시 또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남한과 그리고 미국이 더 끈끈해지는 그러한 결과까지 나타나게 됐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남한과 북한의 적개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산가족에 대한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을까요? 그래. 자, 자, 오늘 수업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